어서골과 어동르의 격돌은 결국 어우골로 끝이 났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골든스테이트의 16연승 전승 우승을 막은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농구의 미친 방송 마핑보이즈, 오늘은 2017 NBA 파이널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기입니다. 드디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2016-17 시즌의 모든 공식 경기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이널 리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죠. 점프볼의 양준민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프볼의 양준민입니다. 혹시 마지막 기사를 탈고하셨습니까? 마지막 기사를 탈고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안 놓아주시더라고요. 아직은 몇 개는 더 쓰는 걸로. 일단은 휴직 상태를 해놓고 그냥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귀의 가능성이 그러면 제로는 아니군요. 그렇죠. 한 10%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번 프로 특집 시작할 때 제가 소속이 곧 무소속으로 바뀌실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게 되었군요. 원래는 끝나는 거였는데 네.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서. 네. 저희가 두 번째 오늘 준비하고 있는 방송에 이제 프리시즌 이야기들을 할 건데 마치 크리스 폴과 블레이크 그리핀과 비슷하지 않을까. 옵트아웃을 했지만 남을 수도 있지만 안 남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어느 한 분이 생각나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론조볼을 쟁취한 레이커스의 광팬 서영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론조볼 온 거와 시험 끝나고 뭐가 더 좋은가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제가 진짜 지금 팟캐스트 녹음 거의 아마 한 달 만일 건데. 네, 오랜만에 저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일 건데 저번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드리프트 프리뷰도 시험 때문에 못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녹음하는데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은 아니죠. 5월 말부터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까지 한 2, 3주 동안 거의 죽은 상태였거든요. 정말. 네. 네. 왜 대학생들은 이러는 것인가? 아까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순간 섬찟했어요. 내 학점도?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항상 말을 할 때 주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요. 저 진짜 잠깐 놀랐어요, 좀. 요 얘기만 들어보죠. 론조볼이 왔습니다. 네네. 좀 각이 보입니까 이제? 근데 일단은 다른 선수들이랑 맞추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썸머리그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어느 정도로 좀 보여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모르죠. 아직은 좀 뛰어봐야 일단. 하지만 어쨌든 왔어요. 그렇죠. 네. 일단 오고 나서 시작이에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탑 3 픽이 안 걸려고 아무것도 누구도 못 왔어요. 그러면은 그랬으면 한 1년간 펜지를 접지 않았을까. 그러면 시험 기간이 이제 막 시작한다는 거와 아무도 못 왔다. 누가 더 어느 게 최악? 그것도 당연히 전자 아닌가요? 끔찍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이 훨씬 중요하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 일로 업을 삼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험을 끝나게 더 중요합니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네. 지금까지 인생에서 최근 한 주간은 모든 가장 중요한 주어가 시험이었던 서영욱 씨였고요. 제 인생의 가장 바쁜 한 3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 3개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은 뭐 했나요, 그러면은? 다 같이 했죠. 전 또 혼자 다 하드 캐리 하시느라. 다행히 그런 일은 이번에는 또 무임스타 하시는 분들은 좀 없어가지고 다행히. 아니었으면은 큰일 났죠. 네. 이번 NBA 파이널 같은 경우도 지금 까시려고 몇몇 분들을 준비를 했는데 무임 승차를 하려고 했던 모 팀의 몇몇 분들이 있어요. 네. 극딜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뻔한 결과, 뻔한 예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뷰를 짧게나마 해보도록 하겠다. 파이널 리뷰 잠시 후 출발합니다. 영욱 씨 몇 대면 예상하셨죠? 제가 그때 아마
4대2 골스 4대2 우승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양 기자님. 저도 똑같이 4대 우승 예상. 저만 4대1을 찍었네요. 아 정확히 맞추셨네요. 또. 네. 머리로 바라는 스코어 4대1. 네. 네, 마음으로 바라는 스코어 4대0이었는데 네. 사실은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3차전이 그렇게 끝나면서 사실 시리즈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3차전을 클리블랜드가 혹시라도 잡았으면 그래도 한 6, 7차전까지 끌고 갈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긴다고는 못하겠는데 좀 더 시리즈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1차전에 레너드 빠지면서 그렇게 졌던 거 이상의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차전을 져버려서 3대0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벼랑 끝으로 몰렸고 그리고 홈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였는데 져가지고 일단은 홈 경기는 잡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클리브랜드는 생각을 했을 텐데 1, 2차전을 이렇게 지고 나서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힘이 없죠. 네, 어려웠죠. 네, 뭐 아무튼 시리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양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번 파이널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슈퍼팀이었고 하나는 역대급 파이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슈퍼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두 슈퍼팀이 맞붙은 이 파이널이 이제는 이제 그 무대를 옮겨서 오프 시즌에 많은 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지 언론들 보면은 어떤 팀이 슈퍼팀이냐 뭐 시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팀이 제일 강했냐 이렇게 강론을박도 이어지고 있고 오프 시즌 막 팀들의 무드 보면은 지금 너나 나도 슈퍼팀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슈퍼팀을 하나로 했고요. 역대급 파이널은 이건 좀 반어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논란도 많았고 재미도 없었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파이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팀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과 르브론 제임스가 이미 감론을박 한 번씩 했는데 네, 서로 한 번씩 디스를 했기 때문에 아닌데 우리 아닌데 뭐 이러고 있어 둘 다 지금. 그러다가 그린이 우승 퍼레이드 때 한마디 했죠. 먼저 시작한 건 너였어 네. 라고 대놓고 그냥 그러면서 아까 슈퍼팀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르브론은 지금 자기 대선배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몇 년도였나요? 그 휴스턴 그거 90몇 년도. 네. 네, 그걸 끌고 들어왔어요. 르브론은 네. 그 와중에 참 못났어요. 그 와중에. 최근에 샤키론이랑 알론소 모닝도 얘기돼가지고 뭐 슈퍼팀이 어떤 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아직까지 슈퍼팀에 대한 이런 뭐 논란이나 이런 거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두 분 보시기에 둘 다 슈퍼팀이다 아니다. 당연히 맞죠. 팀이죠 그거는. 당연히 맞죠. 그거를 슈퍼팀이라고 안 하면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냥 본인들 생각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거 뭐 딱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슈퍼팀 물론 멤버들은 그렇게 모아놨습니다만 사실 파이널을 보시면서 팀적인 퍼포먼스나 전투력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어요. 저는 일단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 확실히 파이널 우승을 재탄하려는 의지가 되게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이 팀은 지난 시즌 파이널 진 순간부터 이 순간만을 놓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 우승을만을 놓고 1년을 진짜 만 1년을 꼬박 준비한 거예요. 저는 커리가 막 르브론 제임스랑 케빈 러브 상대로 오펜스 리바 따내는 거 보고 얘네가 진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 전술들 보면은 이게 진짜 막 그 킥아웃 패스를 안 내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살짝 맛보기를 보긴 했는데 네. 이 팀은 네. 네. 이게 정말 파이널 직전에 두고 연습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직력이 좋았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골든 스테이트는 준비를 많이 한 거를 자기네들 이제 코트에서 다 보여줬고 클리브랜드도 준비를 많이를 하긴 했는데 그런 이런 돌발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클리블랜드가 어떻게 하면 골든 스테이트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프리뷰 때도 대부분 클리블랜드가 어떻게 좀 비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페이스 조절권을 무조건 클리블랜드가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빠르게든 느리게든 자기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수비가 작년보다 너무 안 좋았다는 걸 제가 너무 간과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파이널이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클리블랜드가 작년과 유사한 전략을 들고 나와야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차전 1쿼터를 본 순간 내 생각이 틀려 먹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비력의 차이가 좀 현저하게 많이 났어요. 그거는 어느 놈의 잘못인가요? 그거는 그냥 어느 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클리블랜드 자체 수비 조직력이 다 무너졌어요. 네, 이번 파이널.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수비력 자체가 골든 스테이트랑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똑같이 빅3를 이루고 있는 이제 골든 스테이트는 듀란트, 커리, 이제 클레이 탐슨이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르브론 제임스, 어빙, 뭐 러브까지 빅3인데 르브론이 지금보다 훨씬 잘고 잘했을 때야 수비에서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 정도는 안 돼요. 본인이 공격에서 쏟아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비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빙이랑 러브는 원래도 수비가 안 좋은 선수인데 반해서 어빙이랑 커리를 비교하면 커리가 어빙보다 수비 잘하고요. 듀란트는 지금 이제 완전 한창 정점을 찍고 있을 나이고 수비력도 원래 나쁘지 않은 선수였고 지난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 때 이미 보여줬잖아요. 본인의 수비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클레이 탐슨이야 뭐 워낙에 수비 잘하기로 또 특히나 이번 정말 좀 감명 깊게 본 건 클레이 탐슨의 수비력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번에. 네. 와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스위치가 되더라도 그거를 와 그렇게 버티면서 수비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러브가 포스트업을 그렇게 치는데 하나도 안 밀리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클레이 탐슨 하면 사실은 폭발적인 3점 슛만 사람들이 보통은 인식을 하는데 이 선수의 그렇죠. 진가는 수비에 있었어요. 그렇죠. 수비는 기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3점 슛은 기복이 있지만 수비력은 기복이 없어요. 이번 파이널은 진짜 탐슨이 데뷔한 이후 가장 좋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진짜. 그래서 수비 퍼포먼스만 따지면 아마 단기 시리즈에서는 제일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뭐 3점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 요것만 잠깐 정리할까요? 공격력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클레이 탐슨의 공격력은 한 경기 빼고는 좀 기대 이하긴 했죠. 그 언제였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탐슨 같은 경우는 2차전하고 3차전을 이제 터졌어요. 근데 다른 경기들 보면은 수비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격까지 바란다는 건 그건 정말 욕심인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필요가 네. 없잖아요. 팀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탐슨 경우도 파이널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뭐 이제 공격에서 부진을 하고 있는데 수비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공언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아예 탐슨은 애초부터 그냥 수비에서 클리블랜드 잡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2, 3차전은 터지면서 네. 2차전은 뭐 원사이더에 그냥 가져갔고 3차전 같은 경우도 결국에 뒤로 가서 골든스테이트가 역전을 할 만한 좀 동력을 계속 제공을 하는 셈이죠.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3차전도 뭐 듀란트가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좋습니다만 사실 한 명으로는 힘들어요. 지고 있는 게임을 그렇죠. 뒤집으려면 누군가 막말로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탐슨이 진짜 잘해줬어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 말씀에 제가 좀 동의를 하는 게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빅3 중에 둘이 부진했거든요. 공격 쪽에서 탐슨도 좀 별로였고 커리도 별로였고 듀란트만 공격에서 좀 제 몫을 했던 건 4차전이었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와중에 네. 듀란트는 그쵸. 꼬박꼬박 자기 할 몫 하더라고요. 듀란트가 정말 원래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선수고 역대급 선수라는 거를 본인이 그냥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지난 시즌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가 되게 히어로볼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파이널을 보면서 듀란트가 들어온 골든스테이트의 그런 면모가 훨씬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VP도 듀란트가 받았고 네. 이 양 팀 가운데 제일 빛나는 선수는 결국은 듀란트였어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욕도 듀란트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거는 네. 올 시즌 팀을 옮기면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은퇴할 때까지 안 됩니다. 은퇴하고도 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한 팀이 우승을 하면은 그에 대한 찬사들이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번 파이널은 이제 전에 말씀하셨듯이 듀란트가 팀으로 옮김으로써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블리처 리포트 같은 경우는 대놓고 깠어요 진짜 듀란트를. 네가 이걸 고개를 들고 우승을 만끽할 자격이 있냐. 이런 저도 식으로 그 까고. 합- 진짜요? 그런 네. 말을 했다고요? 저는 있었어요. 저도 네. 어디서 블리처 매체 리포트. 어딘지 모르겠는데 합성해 놓은 사진을 하나 보긴 했습니다. 그 카툰식으로. 그게 블리처 리포트. 아 네. 그렇군요. 그게 블리처였고. 역시 약을 잘 빠는. 거기는 원래 그런 거 많이 하는 네. 곳이라 그때. 근데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막 골스 우승에 대해서 뭐 그래 니네가 할 만하니 우승했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그런 반응이었지.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만큼 감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난 시즌에 73승을 했고 결승전에서도 거의 트로피를 한 반은 만졌던 팀이었는데 거기에 듀란트가 왔으니까 플레이오프 시작하기도 전부터 뭐 저희가 그 말씀드리자 제프 뱅건디가 했던 그 말 그 골든스테이트가 7차전까지 가면 그게 이상한 것일 것이다. 무조건 그대로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고 라고 했을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졌던 상황이라. 근데 양 기자님이 아까 뭐 앞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멤버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 분명 사기적이었지만 이 팀이 그 와중에도 준비를 정말 무섭게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부정할 수 없죠. 네. 저도 커리가 거기서 리바운드를 그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이 팀의 사실 정신적인 무장이라던가 그런 준비성은 분명 인정해줘야 하지만 어쨌든 외관적으로 보기에 이 와중에 듀란트까지 데리고 가서 우승한 거는 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선수 개인 팬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듀란트 선수 개인 팬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커리 개인 팬 아니면 뭐 르브론에 대한 개인 팬도 있을 것이고 팀 팬들도 있겠죠. 골든스테이트 팬, 뭐 클리블랜드 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팬분들 제외하면 나머지 팬분들이 그렇게까지 재밌었을까? 야, 미국 현지 말고 국내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재밌었을까? 저는 좀 생각은 좀 들어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반응 좀 나왔었고. 그냥 4차전 가면서 전 4차전은 사실은 그냥 우승해서 제발 역대급 기록이라도 써보자는 심정으로 봤거든요. 차라리 역사라도 써라. 네, 저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음으로 바라는 스코어는 4대0이었어요. 네. 저희랑 톡 주고받으실 때도 그 얘기 하셨을 때 그냥 우승해서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4차전 같은 경우 판정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았죠. 네,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또 타 3자 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홈콜 이 정도 있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어느 팀에게 몰아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콜을 이날은 못 부는 건지 아니면은 다들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사실 저도 그래서 몇 번이나 봤는데 홈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 근데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홈콜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 홈팀이 4차전의 홈팀이 클리브랜드였고 클리브랜드가 유일하게 불렸으니까 홈콜인 거지. 그러니까 홈콜이라는 거는 경기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1쿼터 저는 개인적으로 1쿼터를 봤을 때는 와 이게 홈콜이다 이게 확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 뒤로 갈수록 콜들이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방향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게 홈콜을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상콜이 없는 건지. 보상콜인지 아니면은 그냥 못 보는 건지. 영욱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4차전 콜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상은 골든스테이트 쪽이 좀 더 피해를 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손해를 보긴 봤어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 자잘한 파울 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스크린 콜을 부르는 데 있어서 무빙 스크린 기준이 좀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 쪽에서 무빙 스크린을 걸었는데 안 부는 것도 몇 장면이 좀 보였고 근데 반면에 그런 움직임보다 좀 덜했는데 오히려 골든스테이트 쪽은 무빙 스크린 콜을 분 것도 제가 한 2장면 정도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달리 더 좀 화제가 됐던 건 너무 대놓고 못 본 장면이 2개인가 나왔던 게 좀 더 임팩트가 좀 강하게 와서 더 좀 그랬다. 하나는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빙의 그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대놓고도 못 본 거.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두 군데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좀 더 강하게 와닿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골든스테이트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본 거는 저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경기는 그냥 양 팀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이널 자체를 보면 홈콜이 되게 많았어요. 골스 같은 경우도 홈콜에 그런 혜택을 안 받다라고 절대로 100% 말할 수 없거든요. 단적으로 2차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르브론한테 파울을 줘도 될 만큼 엄청난 강력한 파울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불렀어요. 네. 저도 2차전이었나 모르겠는데 르브론 덩크할 때 아예 그냥 귓방망이를 쳐버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기 엔드원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5차전 같은 경우도 드란트가 세 번째 파울에 불릴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도 안 불었어요. 네, 무조건 4차전이 뭐 클리블랜드가 홈콜로 뭐 이렇게 이익을 봤다. 무조건 깔 수만은 없는 게 골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그런 혜택을 받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평소에 제가 홈 어드밴티지에서 되게 지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제가 방송에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홈콜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나 보다는 생각도 좀 들었다니까 이번 시즌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관중들의 그런 열광적인 응원에도 좀 휩쓸리지 않았나. 근데 심판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파이널에 들어가는 심판들이면 짬도 꽤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리나요 거기서? 근데 그게 심판들 합의 경력의 도합이 58년? 네, 그렇게 많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아예 그거를 안 휩쓸리고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거의 기계의 수준이고. 근데 경기를 봐도 심판이 약간 좀 얼빠진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팬들은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파이널이나 되는 무게감이 다른 장소였는데 16연승이 걸린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딱 음모론을 제기하기 좋을 만한 상황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작년 파이널도 말이 적진 않았거든요. 그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그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찾던 그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에서 그 징계가 없었죠 아마? 그 출전 정지가 없었죠. 그냥 플래그런트를 주고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그 클리블랜드 단테 존스가 했을 땐 출장 정지를 받았죠. 제가 기억하기로 출장 정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말이 나와서 파이널 가서도 드레이먼드 그린의 퇴장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 좀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쵸. 하면서 네. 그런 장면들이 쌓이고 특히나 왜 음모를 쌓기 좋냐 이기면 전승 우승하는 4차전에서 하필이면 4차 전승 우승을 할 수 있는 4차전에서 그런 그림이 나온 게 더 좀 팬들로 하여금 그런 좀 쓸데없다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불필요한 생각을 좀 더 들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언론 몇 군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단 실버 총재로 바뀐 이후에 좀 너무 상업적으로 좀 너무 리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체감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큰 무대에서 콜이나 이런 거 판정 갖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정말 이거는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사무국 콜이라는 말도 나왔었어. 맞아요. 그 와중에. 그런 표현을 쓴 분들도 있었죠.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작년 파이널에서 작년 플레이오프 무대부터 쌓였던 그런 불신이 이제 이번 파이널 같은 좀 큰 무대에서 더 특히 4차전에서 좀 불타오르기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고 좀 더 시끌시끌했던 게 아닌가. 사실 홈콜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합리적으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네. 농규식 얻은 거 어느 거에도 홈팀에게 유리한 판정이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적폐 아닙니까? 적폐 청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것도 그렇죠. 네.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저 순간- 홈콜이 웬 말입니까? 진짜 21세기에. 판사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경기력으로 네. 조금 돌아와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잠깐 페이스 얘기부터 잠깐 다시 해보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좀 더 이어가면 수비력의 저하가 좀 컸다. 그 비교를 해보면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 클리블랜드 수비 지표를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해보면 평균 실점이 지난 시즌엔 최소로 4위, 올 시즌 22. 그리고 수비 레이팅 이제 그 템 페이스 조정이 들어간 네. 수비 레이팅 지난 시즌 12, 올해 21위. 야투 허용률이 이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다 올해가 다 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 야투 허용률이 작년에 14위, 올해 16위. 그리고 3점 허용률도 작년에 13위, 올해 18위.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모든 네, 그렇죠, 모든 그렇죠. 지표는 작년보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작년보다 수비가 안 좋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확실히. 그런데 작년처럼 저 템포에서 맞불을 놓자고 하니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을 막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듀란트까지 추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은 공수가 다 젖었는데 이쪽은 수비력은 바닥이고 뭐 공격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격력은 뭐 올해도 좋긴 좋았으니까 나쁘진 네.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전체적인 컨셉을 그냥 똑같이 업템포 맞춤 맞불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페이스 그러니까 저 템포로 수비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맞불로 빠른 본인들의 템포. 장점은 네. 공격이니까 그냥 공격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업템포 차라리 업템포를 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약점이 오히려 덜 부각되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이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돈된 수비로 맞는 상황이 좀 덜 나오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났던 거. 그래서 그 전체 평균 페이스도 100점이었어요 이번 시리즈가. 네,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번 시리즈 파이널 시리즈 자체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고 확실히 경기 보면서 클리블랜드가 의도적으로 좀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리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타이로는 감독이 아예 3차전을 앞두고 이렇게 1차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네. 3차전부터 페이스를 올리겠다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수비력에 좀 눈에 띄게 심각한 하락.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시작돼서 나비 효과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화력전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아까 양 기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제가 찝은 거는 4가지거든요. 그 변수가 하나는 트리스탄 탐슨이 그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 작년과 비교해서 기록이 반타작이 났습니다. 몇 인분 했나요 그러면? 점 몇 인분? 0인분? 0인분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5차전인가요? 5차전 빼고 다 못했어요. 그렇죠. 4차전하고 5차전 빼고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득점이 마지막 경기 15점 넣었거든요. 5차전 15점 넣었는데 그 앞에 4경기의 득점이 무득점, 8득점, 무득점, 5득점이었어요. 4경기 합쳐서 13점 넣었어요.
리바운드 개수도 좀 심각한 게 리바운드 개수도 5경기 동안 4개, 4개, 3개, 10개, 8개였어요. 앞에 3차전까지가 좀 심각했죠. 트리스탄 탐슨은 공격 리바운드 못 채우면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3차전까지 그러니까 3대 0이 돼버리면 사실 그 다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나 작년보다 오히려 골든스테이트가 더 강해진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역전승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었죠. 그 정도까지 이미 밀린 상황에서는.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돌발 변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구도. 어쩔 수 없는 구도는 뭐였냐면 클리블랜드의 도박 수비. 그러니까 커리, 탐슨, 듀란트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니 근데 누구를 버렸냐면 그린하고 이고달라를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수비를 보면 그렇죠. 커리를 버려 듀란트를 버려.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빅3 선수들 오프볼 무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커리랑 탐슨 선수 같은 경우에 진짜 볼없는 움직임 정말 좋은 선수, 리그에서도 정말 수준급의 토프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오프볼 스크린을 타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면 클리블랜드가 그 찰나의 틈을 안 주려고 무조건 죄다 스위치를 다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찰나의 순간에 슛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붙어 다녀요. 그리고 그럼 두 명이 이렇게 세 명을 붙으면 두 명이 비는데 이제 보통 골든스테이트가 자랑하는 라인업이 이제 이런 속칭 데스 라인업 그린과 이거달라가 나머지 둘로 들어가는 건데 보면은 골 밑으로 들어가 있는 선수 한 명이 붙고 나머지 한 명이 외곽으로 나와 있으면 그 선수한테 안 붙고 인사이드 헬프 들어갈 준비를 해요. 클리블랜드가. 근데 확률이 그쪽이 높으니까 그걸 차라리 잡았구나. 그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비가 아예 안 먹혔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린이 이번 시리즈 3점 성공률이 28%였고 이거달라가 33.3%였으니까 아예 안 먹히진 않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둘 중 한 명이 3점을 한 두세 방이라도 꽂는 순간 수비가 안 된다. 그만큼 동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실점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게 5차전 얘기였죠. 그렇죠. 네.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게 딱 5차전이었죠. 이거달라가 네. 딱 클리블랜드가 좀 쫓아가려는 분위기였을 때 딱 3점 두 방을 딱 꽂았는데 그게 결국에 이 클리블랜드가 이런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쉽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이거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듀란트의 존재가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이었다. MVP. 예, 그렇죠. 너무 잘했다. 야 진짜 리그 최강의 1대1 옵션이면서 효율도 거의 리그 최강인 스코어러가 오면 이렇게 된다. 네, 3차전 그거만 얘기를 해도 네. 솔직히 3차전 4쿼터 That's why I'm here. 네. That's why I'm here. 퍼포먼스만 얘기해도 굳이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3차전 4쿼터만 보셔도 이게 정말 압도적인 슈퍼스타의 존재감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MVP.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은 벤치 멤버의 차에도 이제 경기 시리즈를 갈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딱 네 네.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양 기자님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리즈 경기 템포를 올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클리블랜드 좋았던 클리블랜드 잘 때를 보면은 속공 수비를 확실하게 잘 막았어요. 전반까지는. 근데 클리블랜드가 무너지는 거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속공 수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버페이스를 네. 전반에 할 수 안 하면은 전반에 점수가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이제 벤치 멤버들이 이제 메워줘야 되는데 벤치 멤버들이 정말 너무 못했어요. 다 네. 못했어요. 잘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리차드 제퍼스나 뭐 이만 션버트 이런 거 수비직선이 잘했어요. 근데 공격에서도 부진했고 카일 코보나 뭐 데런 윌리엄스는 정말 나와서 정말 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고 좀 벤치 멤버들의 차이도 좀 이번 시리즈 향방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골스에서는 그럼 뭐 이과달라 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선수도 저는 누구 골든스테이트 벤치도 딱히 누가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클리블랜드 벤치보다 네. 훨씬 나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죠. 그러니까 골스는 적어도 1인분씩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네. 또 클리블은 웨스트도 0인분. 저는 또 웨스트도 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웨스트 맞네. 웨스트가 이제 보면 이게 장기가 이제 중거리 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퍼가 또 괜찮은 이번에는 선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은 그 스티브 감독이 이제 인사이드 득점이 필요할 때 탐슨에게 저돌적으로 이제 돌파를 시켜가지고 탐슨한테 이제 달려가들게 해가지고 파울을 유도하거나 득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한 게 탐슨에게 부담을 준 것도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벤치의 다른 목적은 사실 그 이제 주전 선수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3점을 꽂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화력전으로 걸 수 있었던 거는 이전 시리즈까지 3점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클리블랜드 그쵸. 팀 자체가 3점이 굉장히 좋았고 정규 시즌 때도 항상 그랬지만 클리블랜드가 정말 리그에서 손꼽히는 화력전을 낼 수 있는 팀이었던 거는 양궁 부대의 힘이었어요. 코버 뭐 션퍼트가 슛을 잘 쏘지 않지만 하여튼 뭐 션퍼트 등등 그 이제 정규 시즌 프라이까지 해서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이른바 르브론과 아이들의 슈터들이 벤치에서 나와서 3점을 그래도 한 평균 수준으로만 꽂아줘도 화력이 유지가 되고 그게 조금 잘 터지는 날엔 진짜 그냥 완전
멀리 보내버리는 수준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선수를 한두 명을 모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막 3-4명씩 모아놓으면 그중에 한두 명씩은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아마 터란로 감독의 생각에는 활약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벤치 양궁 부대의 힘이 어느 정도는 보태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대는 그렇게 했지만 네. 왜냐하면은 르브론과 어빙, 특히 르브론은 그냥 이번 시리즈도 할 만큼 했어요. 공격에서는 진짜 할 만큼 했고, 어빙 같은 경우도 뭐 좀 부진했던 경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자기 할 만큼은 대충 했고,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와의 활약전에서 맞불을 놓으려고 한다면 르브론과 어빙은 기본이고 러브가 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R.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벤치의 3점 슈터들까지가 외곽으로 좀 맞불을 놔줘야 되는데 J.R. 스미스가 1, 2차전에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진짜 존재감이 네. 없었거든요. 1, 2차전에 존재감이 너무 없었고 그것도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벤치가 너무 못 도와준 것도 좀 너무 크고 프라이는 아예 한 경기 나오고 뭐 못 나왔죠. 예. 네. 근데 차라리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어차피 수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프라이 내보내가지고 차라리 맞아요. 진짜 그냥 3점 그냥 던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차피 수비는 안 되니까. 왜냐면 그 프라이를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안 쓴 건 잠깐이라도 쓰는 동안에 수비적인 그 수비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지난 파이널 때도 그랬고 그 지난 파이널 때도 그랬고. 사실 개개인의 수비 스탯을 따지면은 클리브랜드에서 제일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프라이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번 시리즈 전체 3점슛 성공률을 비교해보면 두 팀이 똑같아요. 38.2%로 레퍼런스 기준으로 두 팀 다 3점슛 성공률 자체 38.2%인데 약간 여기 함정이 있는 게 평균의 함정 같은 느낌인데 그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3점슛 성공률이 1차전 35%, 2차전 27.6%, 3차전 27%, 4차전이 53%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올라갔구나.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45%였어요. 그리고 확실히 아까 양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클리블랜드가 잘 될 때 그러면 속공 수비를 잘 막았다. 플러스 3점이 잘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 점수를 벌리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럴 때 그 4차전은 그냥 3점이 말도 안 되게 잘 터져서 또 생각보다 훨씬 쉽게 갈 수 있었던 거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기 전체의 3점 성공률은 안 좋았지만 클리블랜드가 리드를 쥐고 있을 때까지는 3점이 괜찮았어요. 그 장면에서는 3점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3점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기기 힘든 팀이란 거죠. 그러니까 평균만 보면 괜찮았는데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뭐 평균은 그렇게 나왔지만 클리브랜드가 이번 시리즈 내내 3점이 괜찮았다고 보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았던 거는 딱 제 4, 5차전만 좀 괜찮았고 네. 그리고 사실 딱 4차전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나 돼야 겨우 한 판 이기는구나. 그렇죠. 그 네. 판은 4차전 같은 경우는 가비지 게임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45개 쏴서 24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이 팀은 골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딱 그 차이였죠. 그나마라도 그래서 항상 이번 시리즈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JR이 1, 2차전 중에 한 번만 좀 사람 구실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벤치가 너무 못했다. 사실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이 3점 하나 보고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못했고, 이 시점에서 또 한 명의 이름이 하나. 보거트는 왜 오자마자 그렇죠. 네. 보거트라도 있었으면 진짜 차탐이 이제 차탐 대신이라도 썼을 텐데. 네. 진짜 트리스탄 삼슨이 정말 못할 때 한 번씩이라도 바꿔주면 그래도 몰랐을 텐데 정말 그 점은 좀 확실히 아쉬웠죠. 그 선수는 그 전에 그 리긴스였나요? 리긴스 네. 그리고 데론 윌리엄스 선수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리긴스 쓰는 게 100만 배 낫지. JR 스미스는 1, 2차전만 사람이 아니었지만 데론 윌리엄스는 그냥 시리즈 내내 한 게 없어요. 저 4차전 딱 3쿼터 나와서 한 5분인가 사람 구실하고 한 게 없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사이즈 좋고 수비라도 좋은 리긴스를 쓰는 게, 왜냐면 데론 윌리엄스도 득점 못하긴 매한가지였거든요 어차피. 네. 이럴 거면 진짜 그냥 리긴스를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끝나고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면서 진짜 데론 윌리엄스 이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리긴스가 낫지 않았나. 왜냐면은 지금 결국은 사실 차이는, 그러니까 양 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듀란트와 벤치 멤버였으니까. 뭐 수비력의 차이도 좀 있긴 했지만 뭐 클리블랜드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네, 뭐 그러면은 골든 스테이트는 그냥 뭐 할 얘기가 없을까요? 뭐 이 팀은 그냥 이 팀은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양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확실히 잘해왔던 게, 클레이 탐슨이 이번에 확실히 수비 좀 중추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어빙이나 르브론이 스크린을 끼고 스위치를 해서 좀 더 쉬운 수비 매치업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했는데 골든 스테이트가
이고달라 선수도 그렇고 탐슨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 스위치를 안 주려고 진짜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1차전에서 르브론에서부터 나가는 킥업 패스를 다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틸 장면도 몇 장면 나왔고 혹은 이제 패스가 꺾여서 이제 빗나가는 그런 경우도 나온 거 보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격은 그냥 했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슈퍼팀에 없는 게 골든스테이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희생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좀 클리브랜드 네. 차이가 컸죠. 네. 근데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모인 선수들의 유형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와 같은 유형으로 빅3가 모이기는 사실 네, 정말 힘들 힘들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선수들이 뭐 공을 패스로 돌리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팀의 멤버들은 진짜 그야말로 블루워커들이에요. 웨스트만 네, 봐도 맞아요. 네. 자기 욕심이 그러니까 물론 뭐 없진 않겠지만 확실히 그래도 팀 플레이 할 줄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시스트가 30개가 됐다는 거는 정말 네.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아는 선수예요. 감독이 그 시킨 대로 딱 해주니까. 네, 맞아요. 그 웨스트는 하니까 그 말 생각나요. 과거에 나는 반지를 찾아서 그렇게 막 팀을 옮겨 다니지 않겠다. 괄호 열고 실제로 한 말 괄호 닫고 이게 되게 좀 생각이 여기까지. 나네요. 예. 저는 이게 스티브코 감독의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보면. 그리고 그냥 저는 딴 것보다 커리가 이번 파이널에서 그 이전 파이널 중에서는 제일 잘했죠. 네. 이번에 확실히 4차전 빼고 다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듀란트가 정말 대단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네, 잘했죠, 그냥 정말 네. 이게 히어로볼이다라는 그러니까 현 시대의 히어로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차전에 그거만 사실 클블이 잡았어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을 저는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시리즈가 훨씬 길게 갈 수 있었겠죠. 네. 그랬으면. 근데 그게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시리즈를 이제 접수하는 약간 상징적인 장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뭐 더샷 시리즈들이 있을 것이고 이번 시리즈는 그 마지막 3차전 4쿼터에서 1분 안쪽으로 남겨놓고 듀란트가 이제 역전 3점 슛을 넣었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이번 시리즈의 거의 더샷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잘해요. 예. 그냥 잘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지금도 잘할 거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게 그렇죠. 함정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뭐 재계약 어떻게든 뭐 팀을 유지하기위해서 그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듀란트가 이미 페이커 선언해가지고 뭐 네. 안드레 이고달라나 네. 별 어려움 없이 잡을 거고. 네. 얼마나 갈지 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요거만 들어볼까요? 탐슨, 이 클레이 탐슨에 대해서 나간다 만다 말이 꽤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장은 안 나갈 건데 다음에 잡아야 될 때가 되면은 그땐 진짜 힘들겠죠. 그때는 진짜 샐러리가 아마 버티기 힘들 거기 때문에 아마 탐슨이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네, 이제 뭐 우승도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뭐 1옵션 네? 그 나이에 우승을 해볼 만큼. 야 웨스트는 지금 우승 반지 솔직히 내년에도 솔직히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이 확실하다고 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네. 다른 팀이 뭐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돼 치고 올라오지 않는 네. 이상은 쉽지 않겠죠. 그 나이에 우승 반지가 3개라면은 뭐 정말 할 말 다 했죠. 뭐 이제 내가 다른 팀에 가서 의자왕 타이틀을 이제 네. 다른 팀에서 얻겠다. 네. 의자왕 의자왕 타이틀을 다른 데서 얻겠다. 실제로 탐슨 이제 1옵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했으니까. 인터뷰를 하긴 네.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진짜인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시리즈가 끝난 팀들의 다음 시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프시즌 이야기 저희가 2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두 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할까요? 골든 스테이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멤버가 거의 유지가 된다고 봐도 지금 무방하잖아요. 아마 벤치만 좀 벤치 쪽에서만 좀 변동이 있겠죠. 벤치 쪽은 지금처럼 다 잡기는 좀 힘들고 지금 약간 흘러나오는 소식이 이고달라랑 리빙스톤이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의 맞아요. 문제 때문에. 이거달라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랑도 연결이 되고 있고. 네. 네. 뭐 그냥 물론 남는 거를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긴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팀이 생각하는 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의 갭이 좀 크면 그렇게까지 양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달라 선수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건데 좀 어느 정도 좀 계약금을 만져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건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두 선수는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물론 뭐 남기려고 하겠죠. 최대한 팀에서는. 근데 사실은 뭐 이고달라 같은 경우도 뭐 우승 이미 찍어봤으니까. 그렇죠. 뭐. 2번 골든 스테이트 2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남으면은 거의 우승을 하겠지만 뭐 굳이 우승 안 해도 뭐. 근데 저는 남긴다면은 이고달라를 남기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리빙스턴 같은 경우 이제 대체자를 어느 정도 찾은 것 같거든요. 맥카오가 이제 이번 파이널을 해준 보면서 좀 리빙스턴의 대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남긴다면 아마 이고달라를 남기고 리빙스턴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빙스턴이 생각보다 젊거든요. 고졸로 들어와서 2005년 2004년인가 2005년 드래프트로 이제 31살인가 네. 2살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 네. 생각보다 젊어요. 리그에서 뛴 기간에 비해서 고졸로 와가지고 꽤 어린 편인데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편이라 본인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겠죠. 왜냐면 그 전까지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좀 제대로 된 좀 장기 계약이나 좀 고액 계약을 못 맺어봤던 선수라서 한 번쯤은 좀 욕심이 날 만도 하겠죠. 그렇죠.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프런트 라인에 빅 네임이 사실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그린 정도 네. 빼면은 예.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진짜 지금 주전만 잘 유지를 해도 그러니까 주전만 유지를 잘해도 그냥 뭐 우승 영순이죠. 예. 일단 코어들이 너무 사기라 지금. 실제로도 이제 파이널 끝나고 다음 시즌 우승 후보가 누구냐 또 이렇게 확률을 모았을 때 골드스가 67%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네. 낮은데요. 더 높을 만할 것 네, 같은데. 시즌 개막하기도 않기 전에 50%가 넘어갔다는 거는 뭐 아마 그 나머지 확률은 네. 부상 변수가 아닐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부상 네. 변수가 아닐까. 네, 제가 보기에 이 팀의 가장 변수는 저 커 감독님의 건강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커 감독의 네. 건강과 혹시 모르는 진짜 주전들의 혹시나 재수없게 생길지 모르는 부상 변수 정도. 그러니까 듀란트는 국대 안 가는 걸로. 예, 그 부상도 국대 갔다가 났죠. 네,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애국심 있는 선수라서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 끔찍한 부상을 당하고 국대를 갔다는 건 폴 조지나 뭐 케빈 듀란트는 정말 애국심 하나는 끝내주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마치 농구계의 페르난도 로드니를 보는 것 같다. 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구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로드니가 옛날에 그랬었죠. 근데 그런 말을 물론 잘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러고 시즌에도 좀만 더 잘했으면 훨씬 더 박수 받을 텐데 시즌에 너무 못해가지고. 네. 제가 요즘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도 판타지를 했었는데 참 속을 많이 썩였던 로든이었습니다. 멋있는 형이긴 해요. 제가 그 개객기라는 표현을 카톡방에서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클리브랜드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골스는 듀란트라는 초강력수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복수할진 성공을 했어요. 클리브랜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시점에서? 클리블랜드는 일단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겠죠. 네. 최근에는 이제 러브를 트레이드 매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노는 팀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러브랑 이제 버틀러랑 트레이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파토 난 네, 거죠. 클리블랜드 선수들 층에서 버틀러 오지 말라고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버틀러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내용도 있어서 좀 리툴링인지 리빌딩인지 빨리 좀 노선을 잡고 그 좀 해야 루머도 되지 있었죠. 않을까. 샌안토니오가 네. 데니 그린하고 알드리지를 묶어서 클리블랜드랑 좀 트레이드 네. 시도를 한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때. 저 한 분 좀 그리고 자리 물러나셨잖아요. 그 단장분이었는데 그 그리핀 단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르브론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다고. 왜냐면은 저희가 시즌 저기 얘기할 때 휴스턴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단장 역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지금 현대 스포츠는 종목 불문하고 프런트의 역량이 정말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단장님을 잘랐다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자르는 건 아니고 계약 만료죠 아마. 네, 근데 자기가 어쨌든 하는 거예요. 안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럼 그분이 그 단장분이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팀? 제가 딴 것보다 지금 길버트 구단주가 사치세를 엄청 비싸게 몇 년째 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네. 사치세라는 게 뭐라 해야 돼? 위반할 해가 쌓일수록 진짜 그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그래서 자꾸 메이저리그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그 양키스도 한 번 사실 끝내려고 딱 한 번 그렇죠. 한 해 확 뺀 적 있어요. 그렇죠. 그 연속 콤보가 무서워가지고. 네, 이게 진짜 해가 쌓여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의 수준이 장난이 아닌. 그리고 수준이라. 그 양키스마저도 최근에는 유망주들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아, 그동안 돈 많이 써던 선수들이 아니라. 그렇죠. 양키스는 그래도 지금 킹갓 엠퍼러 더 베이스볼 에런 저지가 있기 때문에 네, AJ. 네. 그래서 이제 티탐하고 이제 러브를 같이 팔려고 하는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은데. 티탐까지 끼니까 이게 어떻게 안 팔죠? 거래가 진짜 왜냐면 지금 사실 러브도 네. 지금 누가 받을까요? 그렇죠. 러브도 인기가 없어요, 힘든데. 지금.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폴 조지 루머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상 지금은 두 팀 간의 내용은 무산이 된 것 같고 아예 루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르브론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팀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 그러니까 듀란트가 영입이 된 순간 골스를 잡으려면은 어쨌든 뭐 동부에서는 클리브랜드였고 뭐 영욱 씨가 전에 얘기하셨지만 미국의 다른 분들은 뭐 휴스턴이 잘하니까 뭐 시즌 막판에서는 그래 휴스턴이 가보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그래도 볼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럼 이제 다음 시즌에 골스를 누가 잡느냐. 잡아볼 만한 도전자로 꼽힐 팀이 근데 이제 클리브랜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게 느낌이. 그 올해 좀 더 비슷한 그림이 나왔. 일단은 그나마 지금 확률 가능성이 높다면은 보스턴? 네. 보스턴 지금 오프시즌 엄청나게 지금 조각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보스턴이 과연 어떤 조각을 찾느냐에 따라서 동부 컨퍼런스 판도도 바뀌고 리그 전체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다음 시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전자는 클리브랜드는 아니다. 저는 그래도 클리브랜드. 그래도 일단은 근데 빅3 중에 누구 트레이드 한다며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다시 이 전력을 유지하는 거야 강제로. 네. 그럼 구단주님 사치세 또 1콤보 또 늘어나? 이미 르브론이랑 이제 이 선수들이 그만큼 금을 먹고 있는 순간 사치세 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차피 르브론 어빙은 언터처블이라고 치면 네, 결국 맞아요. 남는 건 러브인데 러브 네. 인기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뭐 그냥 내야죠 어떡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리툴링을 해야죠. 리빌딩은 사실상 아마 힘들어서. 벤치 쪽을 어떻게든 좀 구색을 갖추거나 아마 JR을 좀 뭐 싼값에 판다거나 뭐 그 정도는 시도할 수 네. 있겠죠. 트리스탄 탐슨도 힘들 거고. 티타메랑 이제 JR의 장기 계약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클리브랜드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부에는 누가? 서부는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면은 샌안토니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물론 샌안토니오는 항상 저희 기대만큼 혹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왔던 팀이긴 하지만 올 시즌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팀은 지금. 일단 뭐 휴스턴도 뭐 빅맨을 영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딱히 그러니까 빅맨 쪽에 빅네임을 영입을 해야 그래서 되는데 휴스턴 같은 경우는 빅맨 쪽에 빅네임이 좀 필요하죠. 네. 지금 그리핀이랑도 이제 미팅 약속을 잡아놨고 이랬는데 휴스턴도 네. 샐러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팀이 아니라서 지금 봐서는 딱히 뭐 지금 오프시즌이 딱히 진행된 거 아니니까 지금 봐서는 또 누가 저는 잡겠다고 그 생각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들었던 같아요. 게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그 정도로 맞춤으로 짜놓고 어빙과 르브론이라는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수비를 공략할 만한 옵션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그림을 7차전 시리즈에서 그만큼을 낸 거지. 전 다른 팀은 물론 붙어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과연 다른 팀 붙는다고 그거 이상의 그림이 나올까 싶기도 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미러키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러키는 근데 일단 네. 동부 1라운드부터 뚫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해주면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미러키라는 네. 팀의 포텐이 최대로 터졌을 때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다음 시즌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포텐 최대로 네. 터져야 되죠. 네. 마이너스 뭐 10 포텐.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애틀란타의 그 1등하던 시절 뭐 그렇게 터져줘야지 할랑말랑일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의 좀 위력을 좀 보여줘야죠. 하려고 하면. 네. 뭐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은 6월 20몇 시리즈 아무튼 24일입니다. 24일 네. 요 시점에 7월도 안 되는데 뭐 다음 네. 시즌 구도를 벌써 얘기하면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강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네, 다음 시즌에 또 어떻게 될까? 2부 저희 오늘 준비하고 있는 2부 오프 시즌 이야기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정말 강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하고요. 뭐 듀란트도 첫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 부모 어머니가 그 또 네. ESPN 스티븐 A 스미스한테 사과 받으셨다고. 스미스가 또 어그로 전문이잖아요. 그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못 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방송에서 그렇게 어머니 불러가지고 사과까지 했는지.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이렇게 깔 수는 있지만 도를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가족은 건드리면 안 네, 돼요. 그럼요. 그 네. 이번에 그 나왔잖아요. 그 부모님이랑 그 대상자의 자녀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정말 안 됩니다. 게임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진짜. 거는 이제 법의 맛을 보여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녀들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거기도 차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미래의 자녀들 거기도 차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순간 섬찪됐네요. 저. 네. 네, 차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골든 스테이트의 우승으로 2016 NBA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2부 오프시즌 이야기를 통해서 2017-2018 시즌의 향방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클로징으로 돌아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듀란트 영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결국 왕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팀의 다음 목표는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디펜딩 챔피언 자리 사수와 함께 백투백 우승을 달성해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즌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프리시즌 이야기로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1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농구의 미션 우리는 마핑 보이세요?